자, 오늘 129페이지요. 앞에는 도전법 1부 남았습니다. 129페이지 5절 관리처분계획부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 그럼 분양계획을 만들려면 먼저 1번 분양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1번, 이쪽 파트가 중요 파트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올해는 분명히 120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암기해야 돼요. 작년에는 60일, 올해는 120일.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내 다음 각호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박스 보게 되면 종전 토지 건물 가격은 얼마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얼마고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하고 그런 내용들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한 명 한 명 개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 얘기요.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숫자 암기하죠. 통지한 날. 통지한 날을 진하게 써놓은 것은 옛날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랬는데 법 개정해가지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랍니다. 단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이제 상식적 얘기요. 대지 건물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할 것. 4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으로 주택의 세대수가 달라지면 분양공고 등을 거쳐서 다시 이런 얘기죠. 처음에 우리가 500세대 건설하겠다라고 사업시행 인가 받았는데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700세대 건설하겠다. 이렇게 500세대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분양신청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면 분양신청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고 5번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이 정하고 있거나 청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안 한 자나 처리한 자에게 이거죠. 여기 지금 200세대가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분양신청 안 한 자 했다가 처리한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요. 6번 위 3부터 5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이거 6번 신경 써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을 받았든 일반 분양을 받았든 분양 대상자 선정으로부터 5년 내는 분양신청할 수 없다. 올해 신설된 게 중요하죠. 좌우지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단 한번 분양받았으면 조합원 분양받았든 일반 분양받았든 뭐 할 때 정비사업 할 때 조합원 분양받았든 일반 분양받았든 5년 내는 분양신청이 안 돼요. 다만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 세 가지죠.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는 분양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제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얘도 중요하죠. 분양신청 안 했다. 상식적으로 현금 청산해야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날짜 잘 잡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다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딱 나면 분양계획이 확정이 되잖아요. 분양권이 있다 없다 확정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다음 각고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해서 권리 손실보수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청산해야 되는 얘기요. 협의를 해야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협의는 시작. 다음 날부터 협의 시작하고 90일 내에 협의 시작하고 90일 내에는 협의를 해라 이런 얘기요. 그럼 그자가 누구냐? 첫 번째 분양신청을 안 했다. 두 번째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했다. 세 번째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다. 네 번째 투기과열지구 5년 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그 4명이요.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나 했다가 처리한 사람이나 했지만 관리처분계에서 제외된 사람이나 네 번째 투기과열지구 5년 내 분양신청 할 수 없는 자 전부 다 분양권이 없다죠. 그 자들은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수에 대한 협의합니다. 협의. 시작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으면 분양권은 없다는 게 확정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2번 사업 시행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면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숫자 다 잡아야 됩니다. 만료, 기간 만료 다음 날. 기간은 며칠이요? 90일이죠. 90일이라는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 안 되면 다음 날은 또 60일 내에 수용 재결 신청하든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수용 재결, 보상금 결정 신청 또는 집 팔고 나가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합니다. 3번 사업 시행되는 이의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 재결 신청하든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자 주라. 그건 중요하지 않고 1번, 2번 잘 잡아놔야 돼요. 3번 분양 신청 후 자녀분입니다.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자 700세대 건설한다. 분양 신청이 600이 들어왔다. 100개가 남았다. 남는 100개는 어쩔 거냐 이 얘기죠. 어쩔 겁니까? 1번 분양해야지.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정관 또는 사업 시행계획 정하는 목적에서 보류지로 정하든가 토지 등 소유자 이외자 그게 일반이죠.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2번 이제 관리처분계 작성인가요? 1번 사업 시행되는 분양 신청이 종료되면 분양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시장 수인가 인가권자가 누군가 신경 써야 돼요. 시장 권수 인가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중지는 중지인가 폐지는 폐지인가 받는데 경미한 변경 그러하지 않는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죠. 그러하지 않는다. 신고한다.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신고 대상이 경미한 변경인데 이게 출제가 아주 잘 돼. 어쩌고저쩌고 변경이죠. 그것은 신고한다. 출제가 잘 되니까 써놨으니까 좀 몇 번 읽어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 다시 위로 가가지고 관리처분계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 분양 설계, 두 번째 분양대 주소 성명 쫙 나오는 뒤에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많죠. 근데 여기서는 지문 하나가 특히 잘 나와요. 관리처분계획에 이러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으로는 그걸 모르지 절대 없는 거 써가지고 안 물어보면 무조건 있다라는 거 알고 그리고 5번 암기해야 돼요. 5번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로 가격 평가를 하는가?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점이 사업 시행 인가고시려 사업 시행 인가고시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합니다. 중요한 게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2번 대지 등의 가격평가인데 가격평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은 얼마고 두 번째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가격은 얼마고 세 번째 세입자의 손실 보상액은 얼마일까. 세 가지 가격은 세 개.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두 번째 분양 대상인 대지 건축물의 가격 세 번째 세입자의 손실 보상액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는 감평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감평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데 문제는 감평업자를 누가 선정계약하냐 이게 문제. 감평업자 선정계약은 그래서 박스에 기억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 시장운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 니은 재건축은 시장운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하고 조합총회에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그 구분 잘하세요. 주거환경 재개발은 시장운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 재건축은 시장운수 선정계약 1인 이상 조합총회 선정계약 1인 이상 그 기억하시고 박스 밑에 다만 그것도 다만 그 단서 은근 잘 나옵니다. 함정하세요. 잘 나와요. 관리처분계를 변경 중지 폐지할 때 관리처분계를 변경 중지 폐지할 때 분양 예정인 건축물 토지 건물 가격 정전 토지 건물 가격 그것은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 관리처분을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한다. 그때 정전 토지 건물 가격하고 분양 대상이 된 대지 건물 가격은 사업시행자하고 소유자 전원 합의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스스로 보시고 3번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인데 관리처분이 분양계 어떻게 만드느냐 1번 시, 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시하면 그 규모 이하에서 주택을 공급할 것 2번 한 개 건물의 대지는 한 개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단주택단지, 아파트 단지는 그러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뭐가 돼요? 하나의 필지죠. 하나의 필지. 나중에 싹 합평하니까 건물이 여러 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대원칙은 한 개의 건물의 대지는 한 필지, 아파트 단지는 빼고
3번 정비계획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거. 지상권자 제외한다. 그 지문이 2번 났으니까 그 지문 신경 써야 돼. 주거환경 재개발은 정비계획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거. 지상권자는 분양권이 있다 없다. 이게 잘 나온다고. 지상권자 분양권 없다. 지상권자 분양권 없다. 나머지 4, 5, 6, 7 나머지는 스스로 읽어보세요. 타겟이 3번입니다. 3번. 지상권자는 분양권이 없다. 그게 타겟이고, 옆에 보면 2번 재건축입니다. 재건축도 있는데 재건축도 일단은 일 써놓긴 써놨는데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재건축에는 지상권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재건축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해서 지상권자한테 분양권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니까 분양권 없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관리처분계 작성기준. 얘는 중요합니다. 얘는 잘 나오니까. 관리처분계 작성기준 1번. 신기하게 1번만 안 나와. 1번. 나머지 다 잘 나오는데 1번만 안 나와.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성, 환경. 그리고 환지계획은 위지면, 토수리, 환 그랬죠.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은 무슨 면? 그러면 위지면, 무슨 리, 토수리죠. 위지면, 토수리, 환 그랬는데 위치, 지목, 면적, 토질수리, 이용성, 환경. 관리처분계획은 뒤에 있는 세 개다고. 면적, 이용성,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면적, 이용성, 환경. 근데 안 중요. 근데 2번부터 중요.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할 수 있다.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너무 좁은 토지를 그게 첫 번째예요.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너무 작은 토지는 넓힌다, 증한한다. 그 다음에 토지에 가리면서 보상하거나 그게 두 번째예요. 아예 빼고 돈 주자. 세 번째,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 입치한지 할 수 있다. 세 가지요. 작으면 넓혀주든가 빼고 돈 주든가 입치한지 하든가. 자, 넘겨보면 네 번째 5번입니다. 5번도 잘 나와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는 날, 속지 말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6번 주택공급입니다. 원칙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소유할 때 1주택 공급하고 혼자서 주택을 100개 1000개 가져도 하나만 주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해도 하나만 준다. 원칙은 1주택이죠. 혼자서 10개 가져도 하나, 1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이 얘기입니다. 니은 특례 다음에 해당하면 다음 방법 따를 거. 1번 안중요. 2번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재건축이요. 과밀박 재건축. 과밀박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가 있는데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과밀박 재건축은 가진 만큼 주고 있는데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안 돼. 가진 만큼 못 준다는 얘기죠. 하나 주는 게 원칙이 된 얘기죠. 니은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디귿 국가지하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3번 정전 가격 범위, 그러니까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정전 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60이야. 큰 집, 작은 집 이 얘기죠.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된다.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용 면적 60이야. 60이야. 작은 집이요. 60이야는 이전것이 다음 나서 3년간 전매한대. 4번 아까 과밀박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랬죠. 과밀박 재건축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단 특이관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안 그런다. 그러면 이제 과밀안 재건축이면, 과밀안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몇 개 가지고 있는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는 줄 수 있다. 3개 줄 수 있는데 특이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돼. 특이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원칙 하나, 예외
예외는 어디든지 예외는 다 2개는 있는 거예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예외는 어디든지 다 2개까지 갑니다. 예외 그러면.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대원칙은 하나입니다. 혼자서 10개 가져도 하나, 1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단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과밀박 재건축. 특이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안 돼.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국가지하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까지 줄 수 있다.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정전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정전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60여다. 60여는 이종구시 다음부터 3년간 전매 안 돼요. 그리고 과밀안 재건축은 그가 가진 주택 수 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특이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안 됨. 그렇고. 근데 5번은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 인가 시기 조정인데 사업시행 인가를 누가 하고 관리처분계 인가를 누가 합니까? 사업시행 인가 누가 하고 관리처분계 인가 누가 해요? 도정법에서 누구금 누구미라고 시장구수 등. 시장구수 등이 누구예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시장구수 등이 뭐 한다고? 사업시행 인가 한다고. 시간군수 등이 관리처분계 인가를 여기서 해준다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 인가를 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러면 원주 같은 데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저기 어디 가게 되면 일산이나 분당이나 중동이나 삼본이나 평촌 이 5군데가 일기신도시. 일기신도시는 아파트 건설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80년 후반에 동시에 다르다. 분당이 말이야. 분당의 인구 몇 만입니까? 만약 분당의 인구가 예를 들어 30만이다. 30만. 그러면 여기다 요즘은 3인 가족 하니까 그러면 주택이 몇 개요? 10만 채가 있죠. 10만 호가 있죠. 이게 어쩐다고? 동시에 뭐가 된다고? 동시에 재건축이 되면. 10만이 아니고 만 가구만 철거하고 재건축해봐요. 그제 주택 난리 나요. 난리. 근데 여기는 이 시기가 동시 다발대 들어갔으니까 이 사업식 인가도 동시에 들어오고 관리청 인가도 동시에 들어오고 그럼 어쩐다고? 전세 대란이나요. 전세 대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얘들 위에 누가 있으니까 시 도지사가 있으니까 성남시는 뭐만 봐요? 성남만 보지. 성남만. 수원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그럼 수원까지 다 보는 사람 누구요? 경기도지사는 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야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시기를 좀 조정해라. 시기 조정. 이런 요구한다고요. 그 전세대를 맞게 시기 조정하라 그러면 얘들은 1년 범위 내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이 5번이 하나 신설된 거예요. 신설. 전세 대란 맞자 이러면 주택가격도 문제 있을 것이고 전세 대란 맞게 해서 시도지사가 시군구한테 사업시행 인가 시기 조정, 관리처분 인가 시기 조정 요구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몇 년 범위 내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런 제도가 생겼네 이런 얘기고 1년만 잡으면 돼. 1년만. 시기 조정은 1년. 6번 관리처분계 공람 인가 절차 신기하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온 적 없고 7번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효과 7번은 중요하죠. 1번 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처분관리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이 뭡니까? 분양계획이죠. 분양계. 여기에다 뭐 만들겠다고 여기에다가 학교. 그럼 이 땅은 뭐 이 땅은 학교용지 학교용지. 자 여기는 뭐 들어간다고? 단지 내 상가. 그러면 상가부지고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뭐 할 것이고 관리사무소 할 것이고 이게 좀 단지가 크면 여기에다가 뭐냐 파출소도 하나 하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놀이터하고 나머지는 주택을 짓는다. 관리처분계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나니까 이 내용 그대로 학교용지로 분양해야 되고 상가로 가야 되고 1번이 그런 얘기요. 정비사업시행 조정된 대지건축물 관리처분에 따라서 분양처분해야 된다. 2번은 이렇게 얘기해 아파트가 있는데 자 갑이 어디에 갑이 101동 101호 받기로 101동 101호 받기로 관리처분 했으면 여기가 101호다. 얘는 여기를 줘야 된다. 이게 2번이요. 2번. 사업자는 정비사업 연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가백에 101동 101호 줘라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그 말이에요. 관리처분 계획대로 분양처분해라 얘기고 3, 4, 5에서는 3 무시하고 4 보게 되면 4를 좀 4가 한 번 났는데 자
국장, 시도, 시군구, 정장,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되는데 재개발할 때 분양주택이 있고 임대가 있거든요. 임대를 국장, 시도, 시군구, 주택공사 등에게 요구하게 되면 인수해야 되는데 누가 우선 인수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에서. 이 경우 조합이 재개발 임대일 때 인수 요청하면 주거업자 누가? 시도, 시군구가 우선 인수입니다. 시도, 시군구가 우선 인수. 시도, 시군구가 우선 인수해야 되는데 시도, 시군구청장의 예산, 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우면 국장에게 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장한테 요구한다고 누구를 인수자를 주택공사로 바꿔주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하여튼 우선 인수는 시도, 시군구입니다. 4번 사업시행자는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는 주택은 공급 대상자 외 일반이죠. 일반인들에게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2번 중요합니다. 기존건물 철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받고 기존건물 철거한다. 기존건물 철거 시기가 언제입니까?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중력 잊으면 안 돼요. 자, 2번은 넘겨봐. 2번에 박스 먼저 보면 건물이 붕괴 안전사고를 했다. 이번에 용산 3층 4층 건물 무너진 거 봤죠?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푹 쓰러지잖아요. 그런 건물이 있다고. 이렇게 붕괴 안전사고가 있다든가 폐공간 밀집으로 우범화될 우려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인가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위에 동그라미 2번 그런 경우는 기존 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소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해야 되겠다는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철거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권리 의무에는 아무리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 폐공간 밀집, 우범화, 시장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다. 미리 철거하더라도 권리 의무에 아무리 영향이 없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은 일출 전 일몰 후 밤에 호우, 대설, 폭풍, 해일, 지진해 무슨 얘기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시장호수가 철거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그래야 되고 3번 사용수익 정지 이것도 중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다음날 또 건물 철거가 되는데 주민들 집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쩌라고? 나가라고. 언제까지? 새 집 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아요? 이전고시 다음날. 그러니까 이전고시 1까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네, 그런 얘기요.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일까지 정전토지 등 사용수가 할 수 없다. 단서가 더 잘 나와요. 시행자 동의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냐 더 쓸 수 있어요. 시행자가 나 이틀만 더 쓸게. 오케이. 그럼 써야죠. 또 나가 그러려면 돈 주고 보내야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4번은 상식증. 4번도 곧자르는 4번은 상식.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토지 건물 소유자 갑입니다. 소유자 갑.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비사업 한다고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났어요. 그럼 누가? 시행자는 이 건물을 철거해야지 이제. 그럼 얘가 어차피 그만 쓰고 나가야지. 그럼 을은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갑한테 가가지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죠. 자, 계약 해지해서 1번, 2번. 그럼 얘가 전세 보증금 얼마인데 2억인데 2억 달라 요구해야 하냐? 하지. 집주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구한테 달라고? 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게 2번이요. 그러면 시행자는 누굴 대신해서 소유자를 대신해 줬으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달라고 구상권이 발생이 아니요? 하죠. 이게 3번이요. 자, 그러면 소유자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얘가 돈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안 주면 시행자는 자, 저 갑에게 이것 대신에 이거를 줘야 되는 거요. 줘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주기 전에 먼저 뭐 해놓는다? 압류해놓는다. 이때 압류는 효과가 저당권과 똑같다. 이게 네 번째. 그러니까 1, 2, 3, 4 근처는 상식적인 얘기들이요. 5번만 신경 씁시다. 5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2005년 5월 1일 날. 자, 지금 밖에서 원장님 보고 있을 거예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 정하면 몇 년 번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몇 년을 번다? 2년을 번다. 그러면 얘는 몇 년입니까? 2007년 5월 1일까지 자기 권리 주장 수 있겠죠? 근데 관리처분기 인가가 언제 나왔어? 2006년 5월 1일 나오면 자 이제 시행자가 2006년 5월 1일 날 나와가지고 자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니까 을에게 비켜 뭐하게? 철거하게. 을이 뭐를? 주임법을 주장해가지고 나는 2년을 번다 하니까 2007년 5월 1일까지 거주한다. 그럼 얘가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게 이 주택임대 최단기간에 무슨 법이 있으니까? 주임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법을 안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요. 그게 5번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에 최단기간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적용하면 사업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단기간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용한다, 안 한다 이거 모릅니까? 적용 안 한다. 6절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다 1번 준공인가. 좀 생각해요. 사업식 인가 누가 있다고? 시장원수. 준공인가 누가요? 시장원수. 시장원수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1번 시장원수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대리행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시장원수의 준공인가 받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2번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 해야죠. 당연하죠.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행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단체, 준공검 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거 도정법하고 개발법 똑같은 거예요. 단지 개발법은 지정권자가, 도정법은 시장군수가 내용은 완전 똑같아요. 3번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 시행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이 되면 준공인가하고 공사 끝났다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4번 시장군수 등은 직접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할 때 이제 자기가 사업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끝났으면 지자체 공보에 딱 내가 시행자인데 끝냈다라고 공사 완료 고시한다고. 5번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하기 전에도 완공된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인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임시사용승이에요. 임시사용승.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 대부분 건축물은 준공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쓰는데.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씁니다. 이게 임시사용승이에요. 다만 시장, 군수 등의 사업 시행자면 자기가 시행자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허가 안 받고 주민들한테 쓰라 라고 할 수도 있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고시 다음날 준공인가고시 관리처분계 수립했다 그러면 이전고시 다음날 해제됩니다. 근데 정비구역이라는 명칭을 지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비사업 끝났으니까 정비구역 아니라고.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미 정비구역 지정할 때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됐고 정비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되잖아요.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 5년 지나 7년 지나 9년 지나 10년 지나면 그 지역이 많이 또 흐트러지겠죠? 그러면 거기는 다시 지구단위 계획 지정 하이한다. 정택 10년. 그게 다시 들어간다고. 10년이다 그러면 주변 상황도 바뀐다는 얘기요. 주변 상황에 맞게끔 뭔가 새로운 규제를 다시 해야지 이런 얘기요. 그 다음 보게 되면 3번은 상식적인 얘기요. 도정법에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에 한 각종 인허가 받은 걸 본다 그랬죠. 그래서 도정법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어가지고 의제되는 사람 많이 있었고 도정법도 공사 끝났으면 준공인가 받았죠. 준공인가 받으면 아까 사업시행 인가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각종 검사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2번 소유권 이전이요.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하고 관리처분계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소유권 이전하고 일간신문을 공고하는데 아까 얼핏 이런 얘기했죠. 자 이만큼이 여기까지가 아까 학교 용지고 여기까지는 무슨 용지고 상가고
여기까지가 관리사무소 쓰고 여기까지 파출소 쓰고 놀이터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가백이 어쩐다고 101동 101호 주고 자 공사 끝나서 공사 끝났으면 제일 먼저 뭐 하냐 순서면 제일 먼저 자 뭐 한다 측량하자 측량 말도 꺾고 측량 하고 측량이 끝났어요. 두 번째 뭐 하고 토지 분할 분할하고 세 번째 관리 처분기에 정한 사항을 101동 101호 누구한테 준다고? 가백이 준다고. 이거를 가백에 야 너 101동 101호 주기지 거기 준다라고 어쩐다고 알리고 얘 소유권을 101동 101호로 옮기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어쩐다고 고시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자 관리자 처음부터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측량하고 그리고 토지 분할하고 그리고 관리 처분기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에게 통지 101동 101호 알리고 소유권을 옮겨줬어요. 다만 2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칙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의 대지의 건물을 5동 지으면 한 동 끝나면 따로 준공검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공법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법이 있으면 공사와 관련된 법은 모든 법이 다 똑같다고. 모든 법에는 뭐가 있고 임시사용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고 모든 법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완공된 동별로 별로 할 수도 있다. 모든 법이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2번 그런 얘기고 자 밑에 2번 사업시행자는 대지 건물 소유권 이행하면 그 내용을 지자체 홍보에 고시하고 시장우수한테 보고한다. 이랬을 때 2번 중이죠.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언제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번 대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입니다. 대지 건물에 대한 권리 확정 1번 2번이 잘 나오는데 이것은 O로 나오지 X로 안 나와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지문 5개 책으로 나와요. 1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이라면 정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등 가압 등 등기된 권리 및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즉 이런 얘기죠. 갑이 공사하기 전에 원래는 갑은 공사하기 전에 얘가 103동 103호에 있었다고 103동 103호에 있던 걸 갖다가 101동 101호를 올리면 이때 있었던 이 지금 갑 집에 가졌다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무슨 건은 전부 더 들어간다고 101동 101호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정전 토지 건물 등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새로 받은 토지 건물로 그대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2번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은 도시개발을 행해진 환지를 보고 새로 받은 땅 환지를 보고 보류지와 일반인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 그게 잔여분 분양권 받고 남는 잔여분 그것은 채비지 보류지로 본다. 함정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 왜 지체 없이 있다 밑줄 끊었냐 그러면 환지 등기 신청은 14일인데 환지 등기 신청은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14일 내에 등기소에다 보내라 했는데 여기서는 지체 없이 그것 때문에 혹시나 좀 주의해야 될 얘기고 두 번째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안 됩니다.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할 때까지 모든 등기는 일체 금지다. 3번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1번 정전을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언제? 이전 고시 후 그게 뭐예요? 이전고시 후 다음 날에 소유권이 확정되니까 다음 날에 청산금이 확정되니까 이 얘기요. 그때부터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고 하는데 2번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에 걸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
관리처분계 인가가 딱 있으면 입주자격이 확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미 청산금은 거기서 이미 사실 정해지는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 후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청산금 징수 방법 1번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장공사가 아니면 누구한테 시장공사에게 징수 위탁하라고. 시장공사 징수해주면 얼마 줍니까? 4% 주고. 두 번째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세 번째 소멸시 몇 년이고 5년. 언제부터 5년이요? 다음 날부터 5년. 이전고시 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이전고시를 다음 날부터 5년. 한번 저당권의 물상대의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죠. 갑. 소유자 갑. 자, 이 토지에다 을에게 담보 제공하고 얼마 빌려왔어요? 5억 빌려왔어요. 시행자가 분양 신청하세요. 얘가 분양 신청 내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기는 뭐가 어떻게 돼? 네 이 권리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고 얘 저당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여기 그대로 온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갑이 그러면 내가 분양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고. 네 건물 토지 가격이 얼마야? 7억이야? 7억을 갖다 내가 돈으로 주지. 현금 청산하지. 그럼 얘는 어쩐다고? 이 돈 들고 싹 사라져버리면 얘 저당권 어떻게 된다고? 문제되잖아요. 저당권이 어디에 가 있다? 여기에 가 있다. 시행자가 주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행사하면 된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하는 기간에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과 관리자는 저당권 설정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도정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봅니다. 136페이지 도정법 관리처분계. 자, 맨 밑에 1번 관리처분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행정적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가 유효하다. 판단해보세요. 관리처분계에 중대한 하자 흠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시장소가 인가를 해줬어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유효일까 무효일까요? 그래도 무효. 유효가 아니고 무효.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원칙이다. 3번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경매 처분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무서운 나라요? 좋은 나라. 어찌해야 돼요? 현금 청산해야지. 어떻게 경매 처분합니까? 말도 안 되지. 4번 관리처분계 수립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 시장소 인가받는 원칙이다. 관리처분계에서 누구 인가받는다? 시장소. 변경을 하든 중지를 하든 폐지를 하든 당연히 인가받아야 돼요. 단 어쩌고 저쩌고 변경,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 그러고. 5번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수립해서 시장소 인가받아야 하며 당연히 관리처분을 중지할 때 시장소에게 신고한다. 4번이나 5번이나 똑같은 얘기요. 인가받았으면 중지도 인가지 그래야죠. X. 6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조합이 관리처분계에 경미하지 아니한 내용의 변경에서 조합은 총회 재개를 거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쫙 읽고 바로 판단할 정도면 정상인이 아니에요. 이 지문이 너무 난해한 지문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지금 판례 문제니까 판례. 봐봐요. 6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 든다고? 든다고. 자,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경미하지 아니한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 그럼 뭐예요? 중대한 변경을 위해서 조합원 총회 재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결이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중대한 변경이면 재결이 한다. OX, O 그래야죠. O. 말을 이렇게 써놔야 그 사람들 먹고 살아요. 7번입니다. 관리처분계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 관리처분계 변경을 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4번, 5번, 7번은 지금 셋 다 똑같은 말이에요.
8번 관리처분계획에는 읽어봐요. 삐리리 포함된다 안 된다? 의심하면 내년에 떠온다. 의심하면 내년에 떠온다. 관리처분계획 이런 게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지 포함된다. 10번 9번 더 있네. 9번 관리처분계획은 떠나왔네.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10번 관리처분계획 떠나왔네. 포함이 된다죠. 된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있냐 없냐 잘 물어봐요. 의심하지 마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11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에 도달한다. 5. 12번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 하더라도 현금 청산은 불허된다. X. 이게 과소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개혁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요. 1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계로 건축물 일부와 건물 대지 공유지분 줄 수 있지요. 입천할 수 있다니까. 1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5. 16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똑같아요. 지금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아니고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 17.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요. 조합원이 몇 명이 있어요? 우리 조합원 몇 명이요? 3,000명, 3,000명. 3,000명 모여서 뭘 한다고? 총회한다고. 총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우리끼리 조합원끼리 관리처분계를 갖다가 먼저 우리끼리 이렇게 하기로 의결하고 이걸 들고 가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았다고. 이러니까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됐다고. 확정. 이 안에 누구도 있다? 갑도 있다. 갑. 얘는 분양을 받는데 안 받는데요? 분양을 받는데요. 분양 주기로 했다고. 확정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나 분양 포기 받을래? 그냥 임대 받을래?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돼야 한대요? 되지. 갑이 분양해서 임대로 변경되는 거. 자, 그럼 얘가 변경됩니다. 변경 뭐라고? 새로운 행위. 어찌해야 돼요? 친애하는 조합원 여러분 또 회의합시다. 뭐하게? 갑이 분양을 포기했대요. 그래서 임대 준대요. 관리처분이 변경이잖아요. 빨리 나와서 결의합시다. 조합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런 거 뭐라고?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이니까 어쩐다고? 시장 군수에게 말은 해야지만은 시장 군수에게 갑은 임대 줍니다. 말은 해야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신고요. 신고. 시장 군수의 신고. 이런 게 경미한 변경. 그거 할 때 총이 하나면 나오겠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몇 번에 있나요? 17번. 네, 17번. 그래서 틀렸고요. 18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 변경하면 변경입니까? 경미한 변경입니까? 경미한 변경이죠. 어쩌고 저쩌고 변경. 경미한 변경 어쩐다? 신고한다. 19번 정비개혁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에 대해서 관리처분에 현금 청산할 수 있습니까? 있죠. 20번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할 때 2개만 주는 게 원칙이죠? 네, 하나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1번 재건축 사업 1세대가 2 이상 주택을 소유할 때 2 이상 주택 공급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있죠. 과밀박 재건축 가진 만큼 준다 이런 게 있으니까. 22번 과밀박 시행되는 재건축 토지 소유자에게 1세대 1 이상 주택 소유한 경우 1주택 공급한다? 아니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단서가 들어가겠죠. 투기 과열 주거나 조정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23번 재개발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를 보유하자면 국가주택공사 등이 아니다. 이것은 안 되죠. 재개발은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24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 1주택을 공유할 때 소유자 수만큼이 아니고 1주택 공급한다. 1주택. 25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맞네요. 26. 도정법 재건축 주택 공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는
1번 과밀한 투기과열지구 외 사업지구에서 1세대 3주택 단주택을 공급받는 근로소, 기숙사, 용도, 소유형, 토지 등 소유자, 국가의 주택공사는 아니다. 야, 과밀한 투기과열지구 외 근데 살짝 씁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왜 그래야죠?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니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외 사업지구에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면 몇 개? 3개. 그 다음에 니은 과밀억제권역 외적의 사업주에게 1세대 3주택 소유. 예, 거기도 3개인데 거기도 뒤에 좀 써야 되겠네요. 뭐라고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아님. 단서가 있어야 돼. 이거는 단서가 없으면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문제 만들어줘요. 문제 만들 20점 안 받으려고. 27번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받아도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시행자 동의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냐는 계속 쓸 수 있다죠. 28번 사업시행자는 기존건물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인가받는다. 말을 바꿔야죠.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기존 건물 철거한다. 29.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에서 관리해야 된다. 당연하면 여기서 관리는 관리처분계도 관리한다. 관리처분계도 분양해줘라 이런 얘기요. 맞는 말이요. 30번 주간개선사업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을 건설된 건축물에 인가된 사업시행계에 따라 토지 등 소유지에 공급한다. 30번이 O로 나왔나요? X로 나왔나요? 뭐가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할 때는 분양은 뭐에 맞춰서 분양해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이 뭡니까? 분양계획.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죠. 분양계획에 따라서 공급. 그 틀린 표현이 됐고요. 이 31번 재건축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에 동의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네, 조합원 전원 동의받으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2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정전토지 건축물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 등 관련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에 설정된 걸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맞는 말이고. 33번 AC B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정전토지가액을 사업시행 인가구실 기준으로 시장 추천한 간평업자 4명이 평가 산수평가했다. ABC 어려운 내용 모든 경우인 것은 이 문제 나올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굳이 꼭 우리가 안 배운 구석지에서 낼 필요 없거든요. 구석지 내는데 그냥 배운 내용 중에서 내더라도 말 살짝만 돌려놓으면 우수수수 다 빠져나가요. 자, 재개발. 이 지금 일단은 정전토지 건물 가격은 언제 날짜를 평가한다고? 정전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로 평가합니까? 사업시행 인가고시요.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러니까 첫 번째 언제 날짜로 사업시행 인가고시 기준. 두 번째, 자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누가?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 재건축은 시장 군수 1인 이상. 조합총회 1인 이상. 그러니까 시장이 A, C, B 구역 문제가 A, C, B 구역이니까 시장이 그럼 맞아요? 틀려요? 시니까 시장은 맞죠. 시장이 추천이 아니고 선정 계약. 시장이 추천한 시장이 선정 계약한 B는 틀렸대. B는 시장 선정 계약한.
간병업자 4인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맞냐고 틀리냐고. 그러니까 문제 어렵게 낼 필요 없다니까요. 살짝만 돌리면 우수수수 다 떨어져요. 2인 이상이 그랬으니까 4인이 그러면 2인 이상이니까 맞아요. 이것은.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했다. 답 보게 되면 답이 답 봐봐요. 33번에 A, B, C 그랬는데 이 문제 나올 당시는 A, B, C인데 지금은 B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는 시장이 추천한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선정 계약한 B를 빼야 돼. B는. 근데 이것을 참 애매하네. 이거 B를 뺄 것이 아니고 시장이 추천을 갖다가 말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선정 계약한 이러고 본문 지문을 바꾸는 게 답 바꾼 것보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빨리 정리 다시 할게요. 일단은 주거환경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은 정전 토지 건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하냐? 사업시행 인가 고실, 그건 잊지 말고 주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실 그 날짜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간병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거 산술평균하는데 간병업자 선정계약을 누가 하냐?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시장원수가 선정계약하고 재건축이면 시장원수가 1명 이상, 조합총회에서 1명 이상. 옛날에는 전부 다 시장원수 선정계약 2인 이상이었는데 재건축이 바뀌었다고. 재건축이 시장원수 1인 이상, 조합총회 1인 이상. 34번 재건축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 받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31번하고 34번은 똑같죠.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5번 사업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 동의 시정 허가받아 해당 건물 철거할 수 있죠. 36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고시 있는 날까지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아니요. 시행자 동의 받으면 더 쓸 수가 있어요. 37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에 따라 주거환경 지금 이제 관리가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에 따라 공동 이용시설을 서로 설치해야 한다. 해설 봐봐요. 해설 보게 되면 해설 그 36이 37인데 번호도 틀렸네. 37 해가지고 이 부분 좀 이게 토종법이 개정이 원체 많이 돼가지고 수정하면서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관리처분을 수립하지 않는다. 이 문제 나올 당시는 이랬거든요. 자, 이것은 그 37번 문제는 37번 문제를 뺍시다. 왜 그러냐? 37번 문제가 자,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두 번째 재개발, 세 번째 재건축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이렇게 6개 있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 수, 환, 혼요 이렇게 했었다고. 재개발하고 환, 재건축은 관, 도시환경이 환, 주거환경 관리가 기, 가로주택 정비가 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올 당시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는 뭐가 없어요? 관이 없어요. 관이 없는데 문제에서 관 해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냈다고. 근데 지금은 얘가 1이 들어가고 얘가 1이 들어가고 얘가 빠져나갔다고. 이제 빠져나가면서 내년에는 얘가 돈 된다고. 얘가 내년에는 위가 돈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0조가 1이 간다고. 1이 가로주택 정비 쪽으로 소규모 정비, 빈집 정비.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 이 공부를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 지금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별로 좋아를 하질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원주민이 전부 다 쫓겨나요.
원주민들은 가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고. 그럼 그 원주민들을 어디다 정착시킬 거냐고. 원주민이 그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원주시장이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잘한다겠죠? 못 한다겠나요? 다 그 사람 안 찍은 모양이네, 우리는 분위기가. 그 사람이 잘할 때 어떻게 잘할 거냐고. 그러니까 기반에서 도로, 상하수 이런 거 정리는 시장이 다 할 테니까 집은 자기 집 어쩐다고? 자기가 하라고, 자기가. 그럼 어쩐다고? 쫓겨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내 집 수리하니까. 돈이 없는데 시에서 지원한다니까. 그런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니까? 20조가 온다니까. 1년에 20조씩 해가지고. 중앙에서 10조, 지방에서 10조 해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갈 건가? 이 방향을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공부하고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 투자자가 오게 되면 맨 우리가 중개하게 되면 전월세 먼 것도 아니고요. 서울서 투자자가 내려오거든요. 투자자가 내려오면 어떤 걸 갖다가 투자로 연결시켜 줄 거냐고.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찾아가지고. 생뚱맞는 게 해주면 안 되고. 그러려면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별도로. 어제 월드컵 하는 거 봤나요? 어제 일찍 잤나요? 분위기가 일찍 안 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피곤해서 어제 6시부터 자가지고 아침에 4시 반 되니까 깨가지고 뭐 할까 딱히 할 일 없으니까 주선주선 어시내고 학원 가야 돼가지고 제가 5시 좀 넘으니까 출발해가지고 막길 같은 게 인천에서 쉬 와가지고 딱 오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 이상하게. 한 번에 제가 문 한번 잘못 열어가지고 막 삐삐삐 1분 동안 울려대니까 그런 데서 뭐 잘못 열었나? 그래서 1분 기다렸다가 또 다시 문 여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안에서 뿌시럭뿌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원장님 안에서 문 열어준 거예요. 원장님 어제 못 가고 여기 이 안에서 갇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갇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지금 개업을 했는데 그 집을 못 가봐가지고 집에 갔다 오면 너무 머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 있다가 개업하는 거 보고 간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못 봤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갇혀 있었던 모양. 평소에 제가 목요일날 내려거든요, 미리. 밤새 기다리는데 안 내려돼요. 제가 평소에는 잘 내려오는데 오늘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가지고 오늘 좀 쌩쌩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37번은 이거 없어진 건데 있으니까 37번 문제를 지워버립시다. 괜히 이거 수정해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없어졌어.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정비사업 준공인가 이전고시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때 준공인가 받아야 한다. 내가 누구한테 받냐고. 내가 준공검사권자인데. 그래서 X. 2번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전자가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가 허가할 수 없습니까? 임시 사용자 해줘야죠. 있다죠. 3번 건축물 분양받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에 고시한 날에 소유권 취득? 고시 다음 날. 4번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 후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기도 올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 설정된 걸로 그대로 넘어가니까 맞고. 5번 토지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에서 자체적으로 준공검사 처리한 경우에도 시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토지주택공사를 시장공사가 바보로 만들어놔야 된다. 맞죠? 토지공사가 다른 법에서 자체 준공인가 처리했어요. 시장공사 필요하니까 준공 다시 받아. 그렇게 해서 공사를 꼭 바보 만들어야 됩니까? 어찌하든 얘는 받은 걸로 본다라고 끝내야지 또 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6번 토지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에서 자체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에 준공인가 받은 걸 본다. 이렇게 나와야지. 또 받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3번 토지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에서 자체 준공인가 처리한 결과를 시정소에 통보한 때 그 사실 분양된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토지공사가 다른 법에서 자체 준공인가 처리했다고 시장공사한테 군수님 나 자체 처리했어요 라고 알리고 그 사실을 분양받은 자한테 알려줘야지. 이래서 준공검사 났습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돼.
8번 중고인가 신청받은 시장 직접 중고검사 실시해야죠. 9번 시장소인 효율적인 중고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건축인의 심의 거쳐 관행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중고검사 실시 의뢰해야 된다. 이 문제 풀고 왔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억력 좋은데. 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면 끝맺음이 할 수 있다지 하이한다가 아니야.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9번 문제는 아주 치사한 문제예요. 이거 누가 맞춰 이러면. 하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10번 토정법 사업시행 인가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다음 절차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른 것은 자 준공인가 관리처분 결정한 사업 분할별계 통지 토지 분할 소유권 이전 것이 첫 번째 뭐가 있으면 준공인가가 있으면 두 번째 뭐하고 측량하고 분할하고 디귿이네 디귿 그리고 분양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니은이네 그리고 대지금을 소유권에 이전한다.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리을. 1번 있네요. 자, 청산금입니다. 1번. 청산금을 산정할 그 정전을 소유했던 토지금값과 분양받은 대지금을 가하여 이것저것 그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청산금 산정할 때 뭐 이런 건 따지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참작해서 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1번은 이것은 지문 5개 채우러 나온 것이지 답내로 나온 지문이 아니에요. 2번 사업시행자는 정가이나 총액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그건 아니지. 총액 의결을 거쳤다든가 정관에 정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몇 번 나눠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3번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야죠. 4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 고시 다음날 몇 년? 5년. 5년간 행사하면 실효. 5년. 5번 시행되는 청산금 일시금 지급해야 되며 분할 지급안 된다?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6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건축물의 소유가 지급할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조치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번 청산금 납부할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호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이에 따라서 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있다. 8번 청산금은 납부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호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9번 정비사업 시행자 간의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할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뭐하고 똑같아요? 9번하고 6번하고는 똑같네요. 저당권 압류할 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기타 문제 하나 더 있죠. 도정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기억, 시장, 군수,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 동의 없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야,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이건. 이게 법이 개정이 되니까 그럽니다. 일단 기억은 놔둬보고. 니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기관에서 정비기반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기르는 방법 및 환지를 구는 방법으로 혼용할 수 있다. 있죠. 기소환관 혼용이니까. 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경 내외 소유자 임대된 시설에 임시거주하거나 주택장비 융자선 등 임시 조치해야 된다.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이한다. 이 부분이죠. 맞는 말이죠. 기억이 문제인데 기억은 시정군수는 기억을 약간 수정해야 되겠네. 기억을 약간 수정하는데 어떻게 수정하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 수, 한, 관, 혼용인데 기 방식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든가 주택공사 등 과반 동의 받아가지고 수, 환, 관 방식은 소유자 3분의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50% 초과 플러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
근데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뭐 없이? 동의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이 얘기거든요. 그럼 1번이 시정 세입자가 소유자 2분의 1인 경우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소유자 3분의 1이니까 세입자 가반수인데 여기서 이 세입자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이 말이 하나 붙어야 되겠죠. 수환관 방식으로 할 때 기억이 이 문제 나올 당시에는 이거 구분 안 했다고 구분을. 근데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 방식이냐 기 방식이냐 수환관 방식이냐. 그러니까 기억 뒤에다가 뭘 쓸까요? 그냥 환지 방식. 글자 작은 걸 하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도정법 봤고요. 잠시 쉬고 이제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